연주하는 모임에서 종종 배웠는데 진양 씨는 지난 여름에 아일랜드에서 뵙고 지금 뵙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수미 씨는 월간 가나는 티니스 편에도 나오셔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얼굴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진양 씨는 어떤 분인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미 씨도 같이 두 분 자기소개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프하는 과학자 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음악을 연주하는데 하프도 하는 한수미라고 합니다. 네, 과학자이신데 하프를 들고 나타나셨네요. 네, 제가 보던 일반적인 하프와는 굉장히 다른데 이 악기는 어떤 하프인가요? 이거는 아일랜드어나 스코틀랜드어로는 클라삭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레버 하프라고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켈틱 하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많은 용어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여쭈어보기 전에 소리가 너무 궁금해요. 연주 한 곡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좋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일랜드 음악에는 뭐 피들이나 벤조나 휘슬처럼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가 있고 또 기타처럼 이렇게 반주를 하는 악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악기는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멜로디 같기도 하고 반주 같기도 하고 약간 어려워요. 이 악기는 멜로디만 연주하는 악기인가요? 아니면 반주를 위한 악기인가요? 둘 다 가능한 악기죠. 하프를 보시면 가장 낮은 현부터 높은 현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넓죠. 네. 그래서 양손을 같이 사용해서 위쪽 멜로디만 할 수도 있겠고 밑에 부분에 반주만 할 수도 있겠고 결국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악기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세션에서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연주를 할 때는 보통 멜로디를 같이 하는 건가요? 멜로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마찬가지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악기이겠어요. 그러면 이걸 연주하실 때 손가락 10개를 다 사용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8개의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세가 시작이 되겠죠. 네. 새끼손가락은 사용하지 않고 8개 손가락으로. 쉽지 않군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악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하프에 그것도 일반적인 하프도 아닌 켈틱 하프에 입문을 하게 되셨나요?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우연에 우연이 겹쳐 있는데 어디선가 들은 하프 영상 네. 그때 봤던 그 영상이 미셸 멜카히라고 하는 네. 하프의 영상이었어요. 그게 하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 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14년도에 아일랜드 여행을 갔다가 하프 연주자 마이클 루니의 연주를 가르보게 강가에서 들었어요. 때마침 방송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아름다워서 언젠간 해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괜찮은 하프를 좋은 가격에 구할 수가 있어서 덥석 사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악기가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각 부분들마다 이름이랑 나사같이 생긴 이런 부분들의 그런 각가지 기능 같은 것들을 혹시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선 소리를 발생시키는 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사운드 박스가 있어요. 사운드 박스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운드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현들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을 하프의 목이라고 합니다. 넥이라고 하고 이 앞부분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기둥을 포어필러라고 해요. 그리고 현들을 연결시켜주는 핀들이 있죠. 이거는 보통 튜닝 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브릿지 핀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음을 조절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레버의 기능이 제일 궁금했는데 반응 조정력이었군요. 예, 그러면 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벤조는 4줄이고 키들도 4줄이고 기타 6줄인데 기타는 이제 녹이 슬거나 하면은 교체를 하는데 하프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교체를 하나요? 하프 스트링이 보통 끊어졌을 때 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 네. 아니면 전문 연주자들 같은 경우엔 주기적으로 현을 전체를 다 갈고요. 보통 그 주기가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도 수명이 꽤 길기는 하네요. 예, 그리고 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보면 이쪽 부분은 스틸에 와이어를 이렇게 감은, 그러니까 스틸 기둥에 와이어를 감은 형태고, 이 위는 겉현이에요. 그 동물의 창자현이죠. 네네. 그리고 이 하프는 스틸과 겉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나일론 현도 있고, 그 다음에 실크 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카본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런 합성 현들도 있는데요. 네. 그 현들마다 그 수명은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겉현들이 수명이 좀 짧긴 합니다. 아무래도 가공 방식을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 수미 씨 악기는 어떤 스트링인가요?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래 베이스는 메탈코어 스트링을 쓰고요. 이 위에 부분은 나일론을 써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살비아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크 거트라는 합성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종류도 다 달라서 이 유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스트링을 교체는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나요? 어렵게 보이는데 한번 익히면 쉽습니다. 정말 쉬운 거 맞나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매듭을 만드는 부분인데, 예. 매듭 한 가지 종류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튜닝은 어떻게 하나요? 튜닝은 꽤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보통 튜닝 렌치라고도 부르고 보통 튜닝 키라고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생겼는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현이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으면 돌려서 맞추죠. 이렇게요. 그래서 진양 씨가 한국에 계실 때 하프를 들고 세션에 오시면 굉장히 일찍 오셨군요. 네. 튜닝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현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것만 해도 꽤 많은데 이 하프가 총 몇 대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하프가 2대입니다. 네, 우리 수미 씨도 네, 두 저도 대이신가요? 2대입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기 말고는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 2개나 보유하고 계시는지. 제 경우에는 사실 둘 다 같은 제작자가 만든 하프예요. 네, 요거는 지금 20년 정도 됐고, 예. 이거는 작년에 만들었고요. 두 가지 하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크기 차이죠. 예, 크기 차이는 결국은 포터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성의 차이이죠.
아시죠? 아. 작으면 작을수록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대신에 크면 클수록 아래쪽 핸들 저음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연주하는데 조금 더 수월함이 있고요. 그래서 포터빌리티를 포기하고 그 음악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큰 걸 들고 가고 네. 아이고 오늘은 좀 힘들다. 조금 음역은 좀 포기하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가겠다라고 하면 작은 걸 들고 가고 이제 그런 차이죠 저는. 그렇군요. 수미 씨 하프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두 가지 악기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27연으로 이제 하프를 연주하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프를 기본적으로 좀 연주를 하려면 특히 레버 하프의 경우는 34연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악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는 밑에 연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4연짜리도 하나 장만을 했고 이 친구를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네, 역시 34연에 비해서 27연짜리는 제가 직접 등에다 메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 큰 거를요? 네, 지금 얘는 다리를 달아서 아.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이는 건데 다리를 빼면 좀 작아요. 실제 저 악기랑 이 악기랑 사이즈가 거의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큰 악기는 한 10kg가 넘지만 이거는 한 6.5kg 정도 돼서 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체력도 좋아야겠어요. 하프를 하려면. 허리가 휠 것 같아요. 가급적 이동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이 하프를 한국에 들여온다 배송비 없이 관세 없이 생각한다면 이게